네, 우선 간밤에 유럽과 뉴욕 증시가 1%대 반등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1900선을 확실히 지지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균입니다. 네, 우선 어제까지 우리 시장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1900선까지는 탈환을 했습니다. 신흥시장 불안감도 다소 누그러진 듯한데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해외 증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 완화, 2천억에 가까운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장중 순매도세로 전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2월 이후 누적으로 1조 5천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전기, 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증권업과 내수, 소비 관련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투자심리 개선의 저가 유입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강보합권을 보여주었고요. 국내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080원에 근접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500억에 가까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대비 양호한 모습을 지속 이어갔으며 특징적인 업종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의료기기 및 의료 서비스장 호조 전망으로 헬스케어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업종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주포인 그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는 260억, 1월 이후로는 누적으로 4,500억 누적 순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이 1월 이후에 3조 4천억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상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코스피가 이거래일 연속 상승해줬지만 사실 오늘장이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에서 호조 소식들이 꽤 많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장 상승 전망하십니까? 글쎄 일단 예측을 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의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컨센서스상 그 양호한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정치권 합의한 그 부채 한도 적용 유예 기한이 7일부로 종료 예정인데요. 특별 조치 등 다만시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실질적 그 부채 한도 도달 시점은 2월 말로 추정하고 있고 그 여야 간 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상존은 하긴 하지만 결국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글로벌 악재가 상존하고 있으나 그 부정적 파급력이 한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2차 가격 조정 가능성은 좀 낮아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증시 저점 다지기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근 낙폭과대로에 따른 그 기술적 반등이 이제 전일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강보합권 시장이 오늘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흥국발 그 금융위기 우려와 G2 경기 회복 둔화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이제 강해지면서 그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역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그 외국인 매도 스탠스가 유지되는 가운데 매크로 및 그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연속성을 확보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리를 비롯해서 당분간은 1900과 1950을 중심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2차 조정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될 것 같다. 조심스러운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장 다시 보면요. 꽤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등 급등세 보여준 종목들 꽤 있는데요. 오늘장은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등세를 이제 특징적으로 보여준 종목도 있긴 했는데요. 지금 시장 지수는 연초 1월 2일 그 2,000포인트 내지 100포인트 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좀 강한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아직 이렇게 탄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작년 그 1월 이후 전일까지 2조 2천억, 2조 2,200억 코스닥에서 이제 누적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즉 어느 정도 시장은 ETF로 따라가고 추가 수익은 중성주 쪽에서 이런 수익을 내는 이런 트렌드가 양적 완화 이슈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고가 후 눌림목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재차 신고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 중에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혹은 15% 정도 가량 하락한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보이는 종목들, 한 10일 중에서 7일 이상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 종목들은 최근에 급격한 변동성에서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의료 업종에서는 뷰옥스, 바이오스페이스,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K 브로드밴드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네이버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또 플랫폼 기업 기대감에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 있을지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스포츠 빅 이벤트들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한국판 유튜브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신고가에 다시 이제 진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니스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 관련 종목에서는 뷰웍스나 한스 바이오메드 등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SK 브로드밴드까지 관심 유효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원익 IPS를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